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현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MS 엑셀을 활용한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특강을 동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거를 이제 과제를 내드렸어요. 그래서 실제 기업이 확보한 아주 노이즈한, 그리고 이제 뭐 중복도 있고 아주 이제 전처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원천 데이터를 여러분께 드리고, 이 데이터를 이제 전처리해서 분석하는 첫 번째 과제를 내드렸는데, 물론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순서대로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를 수업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엑셀을 가지고 그 방식에 맞게 데이터를 전처리해 보시면 그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원본 데이터보다는 다소 축약된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이긴 합니다만,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전처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이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큰 데이터도 적절하게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자, 데이터 전처리의 첫 단계는 중복 항목의 제거다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복 항목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전처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가 구축하고자 하는 모델의 분석 단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 수업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샘플로 다루고 있는 이 데이터는 모 대기업에서 한때 운영했던 다이어트 사이트의 데이터이죠. 이 다이어트 사이트에서는 여러 이제 그 회원들에 대한 개인의 정보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이 기업이 특별하게 전략적으로 팔고 싶은 상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상품이 이제 이 회사가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다이어트 식품과 컨설팅이 결합된 그런 이제 전략 상품을 판매하고 싶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린다면, 여기 이제 원본 데이터에 PFID라는 필드가 있고, 여기 이제 특정 아이디의 고객이 어떤 제품을 구매했느냐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필드인데, 이 앞에 있는 제품의 코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GDC 베스트나 GDC 메일, PDC 굿, 요 셋 중에 하나로 시작하는 그런 상품이 이제 전략적으로 이 업체가 팔고 싶었던 그런 제품인 거죠. 그래서 예측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은, 지금 이 데이터의 경우에 어떤 특정한 고객이 들어왔을 때 이 고객이 방금 보셨던 이 세 가지 어떤 제품군, 즉 이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팔고 싶은 그 토탈 컨설팅 제품을 과연 구매를 할까 안 할까, 이거를 예측하는 이분류 모형을 지금 구축하고 싶은 상황이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드렸어요. 자,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 슬라이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주어진 문제의 분석 단위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떤 고객이 들어왔을 때 이 잠재 고객이 물건을 살까 안 살까 예측하는 거니까 분석의 대상은 고객, 즉 개인이 되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이런 고객이 특정 거래를 일으켰다, 이런 고객이 특정 거래를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거래 중심으로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한 명의 고객이 여러 번의 거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육안으로 바로 보이시진 않겠지만, 사실은 동일한 아이디가 두 번 혹은 세 번 이상 출현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이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중복이 지금 이미 발생되어 있는 상태의 데이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분류 모형을 만들려면, 저희가 이제 필요로 되는 데이터는 이런 특징을 가진 고객은 물건을 샀다, 이런 특징을 가진 고객은 물건 안 샀다, 이런 특징을 가진 고객은 물건을 샀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정리돼야 되기 때문에 분석 단위가 거래가 아닌 고객의 단위가 되도록, 사람의 단위가 되도록 중복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전처리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작업, 그리고 이제 그렇게 거래 단위로 더 세분화되어 있는 거래 단위로 되어 있던 데이터를 개인 단위로 이렇게 요약하는 과정에서, 묶어내는 과정에서 또 필요한 요약 정보를 산출해서
이거를 독립변수나 종속변수로 추가하는 작업도 이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원본 데이터, 이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 제가 조금 축약한 그런 형태의 데이터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는 트랜잭션 단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총 제가 트랜잭션도 다 하진 않았고요. 끝까지 가보시면 1000건까지만 딱 샘플링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1000건의 데이터에 대해서 중복을 제거하는 방법은, 자, 그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요 원본 데이터를 제가 지금부터 막 지지고 볶고하게 되면은 나중에 원본 데이터가 필요로 될 때 참조가 불가능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전처리를 하실 때에는 중간중간에 작업 결과물을 이렇게 남겨두시는 게 나중에 내가 실수를 했을 때 되돌릴 때도 훨씬 더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전처리를 시작할 예정인데 원본 데이터 시트를 그대로 쓰시지 마시고 제일 먼저 이 원본 데이터의 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 복사에 가셔서 클릭, 복사본을 먼저 만드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사된 데이터는 우리 지금 첫 번째로 하는 전처리니까 전처리 1단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본 데이터는 손상되지 않게 그대로 두고 이 전처리 1단계라는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이 시트를 가지고 전처리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작업은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하는 것이죠. 자,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일단 A2부터 우리 아까 1001번이었죠? 끝에까지, 네, 여기 L1001번까지를 전체 선택을 하겠습니다. Shift 누르고 이제 끝에 셀 눌러주면 전체 선택이 되죠. 자, 이렇게 전체 선택된 상태에서 중복된 데이터를 쉽게 제거해주는 엑셀에 도구가 있다. 이거 수업 시간에도 설명했습니다. 여기 데이터라고 하는 탭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자, 이걸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복된 항목을 제거하려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복된 값이 있는 열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TID라고 되어 있는 거는 거래마다, 매 거래 건수마다 주어진 ID 값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중복이 돼야 안 돼요. 중복이 안 됩니다. 요게 체크되어 있으면 하나도 중복 데이터를 지워주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고려하지 마라. 그런데 유저를 구분짓는 ID는 동일한 유저가 여러 번 거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된 데이터가 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해당 아이디의 소셜 아이디 1, 이건 이제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인데 이것도 중복 출현이 당연히 가능하겠죠. 같은 사람이면 같은 소셜 아이디를 가질 거니까요. 같은 아이디면 같은 지포드를 가질 거고, 같은 아이디면 같은 젠더의 값을 가질 거고, 이러기 때문에 나머지 값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다가 맨 뒤에 가면 매 거래마다 어떤 제품을 샀는지, 그리고 그 거래를 언제 했는지, 이 날짜는 또 트랜잭션마다 다 다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체크해버리면 중복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중복을 일으키는 거는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중복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트랜잭션 ID, 그리고 PFID, 그 다음에 PCreated 같이 거래에 디펜던트한, 거래 의존적인 필드들을 제거하고 유저의 디펜던트한 데이터만, 중복이 발생하고 있는 고객의 데이터만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확인 누르게 되면, 자, 뭐라고 나옵니까? 제가 아까 1000개의 데이터를 여기 대상으로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81건의 중복된 값이 검색이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제거하고 919개만 이렇게 축약해서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끝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여기 이렇게 920행까지만 나오죠. 그죠? 그 얘기는 919개가 남았다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트랜잭션 아이디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거래 단위로 정리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PFID, PCreated도 여러 데이터 중에 하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지워진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정보가 됐죠. 삭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하는 작업을 마무리했고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과정에서 필요한 요약 정보를 산출해서 독립변수 또는 종속변수로 추가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독립변수나 종속변수를 어떻게 추가하느냐, 그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지금 요 전처리 1단계라고 하는 시트는 유저 단위로 이미 축약되어 있는 상태의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유저마다 어떤 거래를 했는지는 어디에 데이터가 남아 있어요? 지워지지 않은 상태로 원본 데이터에 그대로 남아 있겠죠. 자, 여기 보면 그 제품과 관련된 정보가 이렇게 두 건이 있습니다. 자, 물론 더 많은 파생 변수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번 실습에서는 동영상 실습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 만들 건데요. 일단 당장 필요한 게 뭐냐면 종속 변수의 여부, 그러니까 그 종속 변수에 해당되는 값, 즉 여기 제품 분류의 세 가지 제품 제가 이제 얘기했는데 이 제품을 전처리 1단계에서 요약된 각 유저가 샀냐 안 샀냐 이거에 대한 종속 변수 값이 필요하죠. 자, 이거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이냐 라는 거. 그리고 여기 원본 데이터에 보면 구매한 날짜가 쫙 있습니다. 시간까지 같이 붙어 있죠. 그런데 구매 날짜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구매한 날짜가 언제이냐, 요거를 파생 변수로 만들어서 요약 변수로 만들어서 기존 변수에 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거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제가 이제 샘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데이터에 가셔서 일단은 먼저 상품군, 아까 첫 번째 그 컨설팅 제품을 샀는지 안 샀는지를 보려면 이 PFID의 코드 어디를 뽑아야 돼요? 맨 앞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요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가 PFID 이 앞에 7자. 자, 엑셀의 함수 중에 left라는 함수가 문자열에서 정해진 개수만큼 문자를 추출해라 라는 의미의 함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뽑으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더블 클릭, 이렇게 딱 됐을 때 조준하고 더블 클릭 따닥 하면 이게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하는 거라서 안 되는데, 더블 클릭. 자,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밑에가 쭉 채워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는 이 사람이 첫 번째 상품군을 샀는지 안 샀는지를 알고 싶어요. 이 거래가 상품군 1에 해당되는 거래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if, 자, 지금 뽑아낸 이 7개의 문자가, 자,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이 아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좀 잠깐 외워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되는 상품군의 코드가 GDC 베스트, 그죠? 두 번째는 GDC 메일, 세 번째는 PDC 굿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equal if 요 7글자 뽑아낸 문자가 GDC 베스트인가? 자, 그런데 여러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연산자 5월을 활용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만족시키던가 아니면 L2의 문자열이 GDC 베스트가 아니면 GDC 메일이던가, 아니면 L2가 PDC 굿이던가. 자, 요 셋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이 제품, 이 거래는 상품군 1, 우리가 지금 팔고자 하는 전략 상품을 거래한 건이라고 할 수 있죠. yes라고 할 수 있죠. 1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닌 경우는 0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 지금 요 첫 번째 트랜잭션은 전략 상품 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 또 이렇게 조준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 따닥 하면 이렇게 쫙 보면은 이제 다 0 같아 보이지만 중간중간 1이 보입니다. 전략 상품 구매한 경우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이거를 ID 수준으로 요약해서 요 데이터를 이제 요약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자, 그건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전처리할 거는 요 데이터가 되겠어요. 지금 요 보면 날짜와 시간이 합쳐져 있는데 요걸 그대로 넣으면 이제 엑셀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을 하나 더 추가를 하고요. 자, 이거는 거래가 발생한 데이트, 날짜만 뽑겠다 이겁니다. 자, 날짜를 뽑으려면 날짜는 2001 네 글자, 그 다음에 빼기 한 글자, 07 두 글자, 빼기 한 글자, 09. 손가락으로 세보시면 총 10글자예요. 왼쪽부터 10글자에 해당되는 거를 일관되게 뜯어와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left
네, 아까랑 똑같아요. 예, N2에서 몇 글자를 떼어와라? 10글자를 떼어와라. 그러면 문자열로서 요 날짜 데이터만 이렇게 뜯어오게 돼요. 보시면 요렇게요. 요렇게. 그런데 문자열로 뜯어오면 이거는 2001년 7월 9일이 아니에요. 그냥 2001 빼기 07 빼기 09라고 하는 문자열일 뿐이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적인 의미의 엑셀에서 처리하는 의미의 날짜 데이터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문자열 데이터를 숫자로 변환하는 함수를 우리가 value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엑셀에서 value라는 함수가 문자로 저장된 문자열을 값으로 변환하는 함수입니다. 엔터를 땅 치면 이해할 수 없는 37081이라는 값이 나오죠. 자, 일단은 저를 믿으시고 더블 클릭 따닥해서 채운 다음에 예, 우리 홈에 가서 예, 표시 형식에 가서 이거를 이제 뭘로 바꿔요? 날짜로 바꾸면 예, 값의 형태의 날짜가 되죠. 엑셀의 날짜가 다루기 굉장히 편리한 이유 예, 뭐냐면 엑셀의 날짜는 그 숫자로 되어 있죠. 그죠? 1900년 1월 1일을 예, 1인가로 기준을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상대적인 값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핸들링하기가 편하다. 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각 트랜잭션에 대해서 해당 트랜잭션이 며칠에 발생했는지 값으로 표현하게 했고 해당 트랜잭션이 전략상품 거래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데이터를 전처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거는 트랜잭션 단위로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 우리한테 필요로 되는 건 뭡니까? 전처리 1단계를 통해서 여기 지금 요약된 유저 단위의 데이터에 여기 이제 변수를 집어넣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일이죠. 자, 그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엑셀의 다양한 기능 중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있죠. 그래서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을 예, 방금 이제 전체 선택 영역에 대해서 삽입하면 피벗 테이블 필드가 옆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궁금한 거는 아이디 단위로 요약된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별로 요약을 쫙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상품군 1을 한 번이라도 샀는지 안 샀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PG01을 요 값에 이렇게 끌어당겼더니 합계가 돼가지고 쫙 하는데 합계가 되면 2번 산 사람은 2, 3번 산 사람은 3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안 산 사람은 0이겠지만 산 사람은 1이나 혹은 그 이상의 값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합계로 값 필드를 설정하지 않고요. 최대 값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여기다 대고 왼쪽 버튼 누르시면 지금 요 선택하는 화면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 값을 선택을 해서 확인 누르게 되면 예, 아무리 최대값을 해도 거래를 한 번만 했으면 1이 최대값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특정 고객이 해당 물건을 산 적이 전략 상품을 산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이렇게 피벗 테이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원리를 또 똑같이 적용하겠습니다. 피크리 데이트라는 것도 여기다 이렇게 딱 끼면 처음에는 디폴트로 개수가 나오네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 개수가 아니죠.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 역시 최대값이 필요합니다. 최대값. 왜냐하면 가장 마지막으로 구매한 날짜는 1900년 1월 1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가장 큰 값을 갖겠죠. 그래서 최대값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보이지만 나중에 날짜로 변환하면 이제 날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는 특정 우리 전략 상품을 구매를 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구매한 날짜는 이 날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요약 정리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피벗이죠. 피벗 처음으로 돌렸던 피벗 테이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자, 우리가 이 지금 나와 있는 아이디의 순서랑 여기 있는 아이디의 순서가 전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값이 매칭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V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VLOOKUP 함수를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여기 A4번부터 지금 참조해야 될 대상인 여기 C의 922번까지 A4번부터 C의 922번까지를 쭉 선택을 한 다음에 요거를 편하게 이름으로 참조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이름을 하나 붙여주겠습니다. 뭐라고 이름을 붙여줄까요? 지금 pgref라는 이름으로 영역에 이름 붙이는 방법 아시죠? 네, 엑셀에서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이름 있는 칸, 보통 셀 주소가 나오는데 여기다 커서를 클릭하시고 여기다 이름을 쓰시면 pgref라는 이름으로 지금 요 영역이 쫙 선택이 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영역을 설정해 놓으면 뭐가 좋으냐? 자, 여기 전처리 1단계 데이터로 가서 자, 우리는 종속 변수인 pg01 필요하죠. 그리고 pg01은 종속 변수니까 제일 끝에다 위치시키도록 하고요. pg01 말고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거래된 날짜를 이렇게 pcreated 이것도 서식 복사해서 이렇게. 자, 이제 요거를 이제 만들 건데 adv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의 가장 최근에 구매한 날짜는 언제냐? 자, 이거를 찾으려면 vlookup 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해결하겠다. 자, 뭘 찾아야 되느냐? 아이디를 찾아라 이거죠. adv라는 아이디를 찾아라. 어디서 찾느냐? 아까 제가 만들었던 pgref, ref라는 영역에 가장 왼쪽에 있는 열에서 아이디가 똑같은 게 있는지를 찾아봐라. 만약에 찾았다라고 하면 아까 피벗 테이블 기억하시겠지만 몇 번째에 상품군 1을 샀는지 안 샀는지 저기 그 가장 최근에 구매한지에 대한 날짜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컬럼 인덱스 넘버는 3, 세 번째 열을 대응되는 것을 값을 가져와라. 마지막으로 유사일치가 아니라 완전히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그 값을 가져와라. 엔터. 짠 치면 ADV가 가장 최근에 구매한 날짜는 37081입니다. 이거 해석이 안 되지만 요거 이렇게 날짜로 바꾸면 2001년 7월 9일이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구매한 날짜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상품군 1을 샀는지 안 샀는지 똑같은 원리를 하는 겁니다. lookup 마찬가지로 A2에 대응되는 아이디를 찾는데 lookup 하는데 어디서 lookup 하냐면 pgref라고 지정한 영역의 가장 왼쪽 열에서 찾아봐라. 찾았다 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세 번째 열이 아닌 몇 번째 열? 두 번째 열에 있는 물건 샀는지 안 샀는지 맥시멈 값을 표현하게 했던 그 열의 값을 가져와라. 이때도 마찬가지 완전히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만 가져와라. 이렇게 이 사람은 안 샀다는 거죠. 전략 상품군을 산 적이 없더라. 자, 요거를 이제 양쪽으로 더블 클릭을 따닥 하게 되면 전체에 대해서 쫙 이렇게 찾아주게 되지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중복된 항목을 정리하고 동시에 필요로 되는 요약 정보, 방금 보셨던 것처럼 가장 최근에 구매한 날짜,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 트랜잭션 중에 우리가 원하는 전략 상품군을 한 번이라도 산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도출하는, 요약하는 요 전처리 1단계 작업을 방금 수행을 했습니다. 1단계가 아니고 0단계네요. 0단계 작업을 마무리를 했죠.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단계는 결측값이 있으면 결측값을 제거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결측값이 너무 많은 거는 제거를 아예 그 변수나 해당 레코드를 삭제를 하고, 만약에 결측값이 적당하게 있는 그런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를 살리되 평균값이나 중앙값이나 최빈치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전처리 1단계에 여러 데이터가 있는데요. 과연 빈값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에 말씀드렸지만 count blank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빈칸이 얼마나 있는지를 찾을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920번부터 2번부터 920번까지 이렇게 count blank를 세보게 하면, 자, 아이디는 빈값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요걸 옆으로
쭉 이렇게 복사를 해보면, 자, 어떤 거는 하나도 안 비어있고 어떤 건 막 비어있고 막 이런데요. 자, 공실률 얼마나 많이 비어있는지 그 비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비율은 지금 카운트 블랭크로 카운트된 셀의 개수를 몇으로 나눠요? 919개. 예, 분모로 나눠주면 비중이 될 거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쫙 한 다음에 이거를 뭘로 바꿉니까? 퍼센테이지로 짠 바꿉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하나하나 해석을 해봅시다. ID 다행히도 하나도 빈 값이 없어요. 소셜 ID 1 역시 하나도 빈 값이 없습니다. 집코드 하나도 없고 젠더도 빈 값이 없어요. 키도 없고 체중도 빈 값이 없는데 디제 이거는 34%나 비어있네요. 자, 디제는 무슨 변수였어요? 디제 네, 본인이 경험했던 질병들. 자, 그런데 변수의 이름을 봤더니 내용을 봤더니 본인이 경험했던 질병들이더라. 만약에 나는 이 질병들 중에 과거에 하나도 걸렸던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셀 값은 무슨 값을 갖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빈 값을 갖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빈 값은 우리가 missing value라고 해석해야 된다기보다는 이 사람은 질병을 과거에 안 앓았던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고려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허리 사이즈를 봤더니 어떻습니까? 허리 사이즈를 보니까 요거는 아까 이제 밑에 보시면 많이 나왔네요. 밑에 보시면 29%가 공실률로 나옵니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보통 우리가 30%를 기준으로 한다 했는데 약간 까리까리하죠. 그런데 다이어트 비만 뭐 이런 걸 고려할 때 허리의 둘레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굉장히 의미 있는 정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데이터, 이 필드의 공실률이 임계치인 30%에 가깝지만 이 필드는 예를 들면 살리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데이터는 뭐냐면 힙이에요. 힙. 엉덩이 사이즈거든요. 사실 저도 제 엉덩이 사이즈가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허리 사이즈는 뭐 바지를 사거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어느 정도 본인의 사이즈 알고 있지만 엉덩이 사이즈는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죠. 실제로 저희 이 데이터에 따르면 58%가 빈 값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 엉덩이가 없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있었어야 되는데 없는 값이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missing value라고 할 수 있죠. 즉 공실률이 58%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되는 필드는 내가 아무리 적절한 값으로 채운다 한들 이 필드가 나중에 크게 어떤 의미 있는 뭐 판별력을 갖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라? 이 데이터를 처음부터 미리 삭제하고 시작해라. 이렇게 삭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자, 요게 이제 말씀드렸던 변수 단위에서의 공실률을 체크해서 제거하는 거고요. 레코드 단위에서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count blank. 이번에는 A2부터 J2까지 한번 채워봐라 했는데, 자, 두 개가 비어 있죠. 자, 이 중에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 필드가 몇 개이죠?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 필드.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 두 개가 있지만 이 중에서 DJ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공백이 됐어도 공백이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필드인 거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필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개가 있는데 그런데 뭐 요거를 이제 우리가 10개로 나눠준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따닥 하게 되면 지금 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10개 중에 뭐 2개 또는 하나, 그죠? 2개 또는 하나. 대부분의 경우 꽉 차 있고 제일 맥시멈인 경우가 2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DJ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거 맥스로 해보면 맥스가 2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일 많은 게 허리와 이 질병, 과거 질병 경력, 요렇게 이제 두 개가 걸린 거죠. 그런데 이 디제라고 하는 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널 값이 들어있어도, 빈 값이 들어있어도 이거를 미싱 밸류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두 개 중에 하나는 빼줘야 합리적인 것이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요 데이터셋에서는 레코드 관점에서 볼 때는 뭐 예를 들면 30-40% 이상 비어있는 크게 문제될 만한 데이터는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데이터는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싱 밸류 미싱 밸류가 많은 필드나 레코드를 제거하는 과정을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싱 밸류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요 웨이스트에 지금 비어있는 값들 있지 않습니까? 요 비어있는 값들은 다시 이제 적절한 값으로 채워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그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 처리를 할 때는 중간중간 저장도 이렇게 저처럼 하시고 중간중간 결과를 나중에 되돌릴 수 있게끔 이렇게 또다시 이 시트를 똑같이 복사해서 이번에는 전처리 2단계 이렇게 중간중간 결과물을 남겨두시는 게 안전하고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요것들은 지워버리고요. 공실률 계산했던 거 이거 이제 필요 없던 거 필요 없죠. 그리고 요 위에 여기도 공실률 계산했던 거 일단 삭제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여기는 다 함수를 참조하게 돼 있잖아요. 요거 이제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고 하다 보면 이 값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쫙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복사 컨트롤 C 그 다음에 다시 A1 클릭해서 여기 보면 값으로 붙여넣기 했어요. 값으로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면 아까는 VLOOKUP 함수에 의해서 이 값들이 결정이 됐지만 이제는 어때요? 아예 그냥 상수값 형태로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전차를 1단계에서 이미 제가 함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살려놨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상수로 바꿔놓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 웨이스트의 빈 값으로 되어 있는 값들을 적당히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적당히 채워 넣는 작업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건 아예 요 단계랑 같이 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좀 할게요. 요 다음 단계를 보시면 정성적 변수의 정량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텍스트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전부 다 뭘로 바꿔요? 연산이 가능한 수치값으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정성적으로 되어 있는 값은 0101에 바이너리 코드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엑셀 데이터를 보시면 많은 데이터들이 정량화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그 텍스트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녹색 이렇게 삼각형 조그맣게 에러 나는 게 있는데 이거 눌러 보시면 실제로는 내용은 숫자인데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다고 지금 에러를 얘가 이제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전부 다 연산 가능한 형태의 숫자로 바꾸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것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는 그대로 텍스트네요. 자, 하나하나 합시다. 자, 여기 소셜 ID 1을 값을 바꾸는데 자, 아까 텍스트로 저장된 숫자 값을 연산 가능한 형태의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가 있다 그랬죠? 무슨 함수? value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이렇게 바꿔서 value 함수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더블 클릭 따닥. 컨트롤 C 요거 값으로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거 지우는 거죠. 이렇게 마찬가지 젠더와 키와 체중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연산 가능한 밸류 값으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조정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 방금 뭐 데이터가 안정적이겠거니 하고서 바로 넘어갔는데 여러분 제가 먼저 더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여기 제일 윗행에 커서를 두시고 여기 보시면 데이터에 보시면
필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요거를 클릭합니다. 필터. 자, 그러면 이렇게 그 펼침 메뉴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요 펼침 메뉴를 클릭해 보면 요 변수에서 값이 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값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예. 지금 여기 보면 다른 거는 다 이 사람은 51년생이구나 다 해석이 되는데 622 이건 해석이 안 돼요. 그죠? 622 예, 요거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요거는 이제 아주 이상한 데이터로 되어 있더라. 그런데 아이디도 이렇게 사이트 이름이거든요. 아이디도 이상하죠. 예, 그러면 요 데이터는 잘못된 데이터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 데이터 애초에 분석이 안 될 데이터니까 일단은 소셜 아이디가 전혀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데이터 어떻게 한다? 삭제. 예, 이렇게. 자, 요게 사실은 첫 번째 미리 좀 단계로 들어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자, 필터 해제. 그 다음에 집 코드도 한번 봅시다. 예, 집 코드도 보면 대부분 이제 돼 있는데 요거는 사실상 집 코드를 모른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엄밀히 말하면 널 값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널 값으로 이렇게 삭제. 다시 필터 해제. 자, 젠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젠더는 1, 2. 잘 돼 있습니다. 키 한번 보겠습니다. 키 쭉 보면 예, 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예, 키는 전반적으로 데이터에 문제 있는 데이터가 없다. 예, 그리고 뭐 이상해 보이는 데이터도 없다. 이런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체중도 보면 어이구 체중이 0이 있네요. 00. 예, 00이라는 텍스트는 말이 안 됩니다. 117. 체중 180. 살짝 이상하지만 일단 숫자 데이터니까 넘어갑니다. 예, 44.2 뭐 쭉 체중들이 나오고요. 네, 여기도 뭐 문자가 저장되어 있다거나 이상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00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삭제. 예, 이거는 널 값과 똑같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필터 해제. 자, 일단은 이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요거 이렇게 카피, 예, 페이스트 이렇게 하고요. 네, 밸류 함수를 이용해서 요것도 연산 가능하게 이렇게 예, 문자열을 숫자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예, 따닥 이렇게 진행을 하죠. 자, DJ는 이게 컴마 있는 거니까 따로 뭐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웨이스트도 봐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필터가 안 되어 있네요. 자, 다시 한번 여기 이렇게 예, 전체 끝까지 딱 하고 필터 해제했다가 다시 필터. 예. 자, 이 허리도 한번 보겠는데요. 자, 허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보면 일단 요거 이상하죠? 예, 00 요것도 이상합니다. 자, 요거는 허리 사이즈가 26인데 불필요한 문자를 처음에 잘못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허리 사이즈가 0인 사람이 있을 수는 없겠죠. 이것도 그냥 널 값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 건만 먼저 고쳐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걸 보는데 자, 여기 보시면 허리 사이즈가 16, 22 너무 작네요. 허리 사이즈 100? 이거 좀 이상하죠. 자, 그럼 일단은 다른 거 차치하더라도 허리에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24에서 25. 이거는 뭡니까? 문자열로 입력하니까 들어갈 수 있는 값이죠. 예. 또 그런 값이 있나요? 예, 여기 28에서 29.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됩니다. 29 빼기 30. 요거. 예. 예, 이런 거는 처리가 안 되는 값이죠. 예. 이렇게 일단 자, 요 값들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예. 29 빼기 30.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29.5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24에서 25 어떻게 하면 될까요? 24.5 하면 되겠습니다. 28에서 29 예, 잘 모르니까 28.5 넣으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얼마로요? 24.5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처리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 허리 데이터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게 이상하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쭉 보시면 자, 100이 있습니다. 허리 100. 허리가 100이 있을 수 있나? 뭐 이런데 뒤로 쭉 가시면 자, 38.5를 기점으로 갑자기 값이 확 뛰죠. 62로. 그러면서 62, 63, 64,
70, 72, 74? 예, 이렇게. 예. 갑자기 30몇을 계기로 해서 38 정도를 계기로 해서 갑자기 2배의 값으로 확 뛰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사실은 요 사이트에서 허리를 입력받을 때 이 단위가 인치인지 센티미터인지를 정확하게 사용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용자들은 허리 사이즈나 엉덩이 사이즈를 입력할 때 자기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지 인치를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치 값을 여기다 입력을 했고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줄자를 가져와서 자기 허리를 직접 잰 값을 인치 단위가 아닌 센티미터 단위로 입력한 사람이 또 상당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궁금증이 해결이 되시죠. 여기 있는 값들 중에 유독 너무 큰 값이다 하는 것들 있죠. 유독 너무 큰 값이다 하는 것들은 뭐다? 네, 인치가 아니라 센치로 측정된 값이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값들에 대한 또 적절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 삽입을 하고요. 자, 일단은 그 문자열 중에 이상한 것들은 다 정리를 했으니까 마찬가지 value 함수를 이용을 해서 문자열로 되어 있는 것들은 숫자로 이렇게 처리 가능한 숫자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고요. 컨트롤 C 복사, 그 다음에 값으로 붙여넣기, 컨트롤 V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지금 이제 웬만한 빈 값들은 다 0으로 처리됐을 겁니다. 그래서 0으로 된 값들은 0이 아니죠. 그냥 널 값이죠. 그러니까 0으로 선택된 것들만 다시 쭉 선택해서 딜리트 삭제하고요. 자, 이번에는 0이 아니라 다 0이 아니고 필터 해제 0이 아니고 허리 사이즈가 작은 사람들은 그냥 인치로 우리가 해석을 쭉 하는데, 그런데 뒤로 가보시면 자, 여기 62부터 그죠? 62, 63, 64, 67, 69, 70 이 사람들 72, 73, 75, 77 뭐 이렇게 다 입력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자, 기준이 60이에요. 그죠? 60보다 큰 값들은 우리가 센치로 바꿔야 되겠더라. 자, 그래서 자, 허리 파이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는데 만약에 요 허리가 아무 값도 없는 빈값이면 그대로 그냥 빈값으로 하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 허리 값이 60보다 크다면 이 L2를 뭘로 환산해요? 인치로 환산해라. 여러분 1인치가 몇 센치예요? 1인치는 2.54cm예요. 2.54로 나눠줘라. 이렇게 그래서 센치를 인치로 변환을 해라. 만약에 60보다 크지 않다면 그렇다면 그냥 원래 있던 값을 그대로 출력해라. 이렇게 파이널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채워넣기 따닥 채워넣으면 인치로 측정된 것들은 그대로 인치로, 그리고 값이 과도하게 큰 사람들은 다시 2.54를 나눠줌으로써 인치로 변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게 최종적인 허리 사이즈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잠시 숨김, 숨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도 필요 없죠. 얘네들도 숨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들 정리를 했고, 자, 그런데 이제 아직도 못한 게 있어요. 필요한 데이터들 좀 정리를 했는데 지금 이제 허리 사이즈를 정리하고 나니까 여기에 빈 값들이 굉장히 많더라 이거죠. 그럼 빈 값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빈 값은 우리가 뭐 평균으로 채울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뭐 중앙 값으로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빈도를 계산해서 가장 최빈 값으로 채울 수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연속으로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제일 일단 편하게 무난하게 천천히 하는 방법이 평균으로 채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verage 함수를 이용을 해서 쭉 이렇게 해봤더니 average가 28.18이 나오더라. 그러면 요거 전체 자, 여기 하나 더 줍시다.
여러분들 해설을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조금 상세하게 할게요. 네, 이게 파이널인 줄 알았는데 파이널이 아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널값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얘도 파이널이 아니고 예, 진짜 파이널. 예. 예, 웨이스트 진짜 파이널을 할 건데 이게 만약에 예, 요게 비어 있는 값이라면 예, 널 값이라면 네,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평균 허리값 28.185 예, 요거 절대참조 F4 눌러서 절대참조 예, 아니면은 빈 값이 아니면은 M2를 그대로 찍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더블 클릭 예, 따닥 하면 예, 빈 값은 평균으로 채워지고 아닌 거는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해서 요 값이 최종 값이 되겠습니다. 컨트롤 C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값으로 붙여넣기.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모든 그 미싱 밸류까지 다 채운 것이 완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전처리 2단계. 예, 2단계인데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아직 요거까지 한 거예요. 그죠? 네, 결집값 처리 방금 진행을 했습니다. 자, 정성적 변수의 정량화를 아까 막 이제 어떻게 이게 진행을 하다 보면 약간 순서가 이렇게 같이 꼬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정성적으로 되어 있는 거를 정량화도 하면서 잘못 입력된 것도 바꾸면서 동시에 이제 평균으로 빈값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약간 절차를 좀 섞어서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런데 요 단계를 아직 다 끝낸 건 아닙니다. 각 속성이 단일 변수 값을 갖게끔 수정하는 것도 아직 못했고, 그 다음에 주소의 변환, 성별의 변환 이런 것도 아직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처리 2단계에 가지고 안 될 것 같고 다시 예, 중간중간 결과 저장하자 그랬죠. 저장하고 예, 이거를 복사 예, 이번에는 전처리 3단계로 예, 넘어가서 전처리 3단계 데이터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처리 3단계. 자, 전처리 3단계에서는 여기 아까 중간중간 숨겨놓은 거 있었죠. 그죠? 숨기기 취소. 이제 숨기기 했던 것들을 이제 과감하게 필요 없는 것들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리고. 아이고, 지우니까 에러 나네요. 안 되겠다. 요거, 예, 숫자로 바꾼 거, 컨트롤 C, 예, 그 다음에, 예, 값으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예, 원래 거는 이제 삭제. 필요 없으니까 삭제. 자, 이거는 그대로 두면 되고 또 요 사이에 숨긴 거 많이 있죠. 예, J와 저기 G 사이에 있었던 요 허리 사이즈들 이거 탐색했던 거 얘네들도 이제 필요 없어졌으니까 삭제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저장 이렇게 하고요. 자, 요게 이제 2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데이터들이죠. 이 중에서 지금 소셜 아이디는 생년월일이기 때문에 요 자체는 사실은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정량으로 표시된 정성 데이터죠. 이게 이제 의미 있는 어떤 변동되는 그런 값으로 인식이 되려면 이걸 뭘로 바꿔야 되겠어요? 네, 생년을 나이로 변환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 데이터를 나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주민등록번호를 보게 되면 대부분 1900년대생들,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1900년대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몇 년생인지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요. 요 값을 뭘로 나누느냐? 네, 1, 0000 만으로 나눕니다. 예, 만으로 나누고 요거의 소수점 이하를 절삭해 버리면, 예, 절삭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예, 75년생. 더블 클릭 따닥. 예. 하면 그 다음 사람은 69년생, 그 다음 사람은 79년생 이렇게 예, 이 사람이 몇 년생인지가 쫙 이제 정리가 되겠죠. 예, 정리가 쭉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몇 년생인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냐면 나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야 될 텐데 나이를 할 때 지금 이제 우리가 2019년 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2019년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요 데이터가 분석이 이루어지던 그 시기에 맞춰서 이 나이를 계산하는 게 더 합리적일 거예요. 요 데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2001년에 획득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2001년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01에서 2001년 만 나이 계산하려면 101에서 요 값을 뺀 것이 요 당시 이분의 만 나이가 되겠죠. 그래서 더블 클릭 따닥 하면 여러 사람들의 나이가 이렇게 산출이 되게 되죠. 그래서 소셜 아이디 1을 가지고 나이를 이렇게 산출해서 정량적으로 분석 가능한 값으로 이렇게 변환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이제 핸들링 해야 되는 값 중에 하나, 아까 여기 미싱 밸류가 하나 있었는데 걔도 아직 채우지 않았죠. 왜냐면 이게 이제 어떻게 전처리 할지 몰라서 아직 안 했는데, 자, 요 집 코드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우편 번호라고 하는 필드잖아요. 근데 이거는 요 자체는 그냥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 어떤 데이터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정량적인 형태의 데이터로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주소, 그 다음에 성별 이런 것들은 전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1 아니면 0,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1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우편 번호도 사실은 이 우편 번호를 가지고 이 사람이 뭐 서울 지역에 사는지, 수도권 지역에 사는지, 아니면은 뭐 시골에 사는지, 대도시에 사는지 이런 것들을 요 정보를 가지고 파생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자, 오늘은 제가 샘플로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 최대한 단순화해서 접근을 할 건데, 여러분 요 우편번호 체계라고 하는 시트를 보시면 우리나라 우편번호가 제일 앞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게 1로 시작하면 서울이고요, 2로 시작하면 강원,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하면 대전과 충청, 4로 하면 인천과 경기, 5는 광주 전라, 6은 부산, 울산, 경남, 제주, 7은 대구와 경북으로 되어 있대요. 사실은 제일 첫 자리 하나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대전에 사는지 충청에 사는지 인천에 사는지 경기에 사는지를 정확하게 발라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둘째 자리, 셋째 자리까지 다 알면, 그 패턴을 알면 이제 그것도 가능해지죠. 제가 석사과정 논문을 쓸 때는 그렇게 대도시를 다 일일이 발라내서 저 데이터를 핸들링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지금 연습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조작화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이 서울에 사느냐 안 사느냐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거주하는지의 여부 하나를 볼 거고요. 두 번째, 서울은 아니더라도 인천, 경기까지 묶어서 우리가 보통 수도권이라고 하잖아요. 서울은 아니지만 인천,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지, 또 다른 변수. 마지막으로 서울이나 인천, 경기가 아닌 제3의 지역에 거주하는지,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변수로 이거를 더 세분화 구체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편 번호의 맨 앞자리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편 번호의 맨 앞자리를 뜯어내려면 우리 앞에서도 많이 썼던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컴마 1 그러면 제일 앞 글자의 문자열이 튀어나오게 되겠죠. 이거를 밸류 함수를 이용을 하면 그 문자를 숫자로 동시에 바꿔주기까지 할 겁니다. 엔터 치면 이렇게 바꿔지게 되겠죠. 따닥 이렇게 바꿔지게 될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자, 아까 우리가 서울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싶다. 이를 add 제로라고 하고, 서울은 아니더라도 수도권, 인천,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지 알고 싶다. 이거를 add 1, 아니면 이두저도 아닌 경우에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싶다. 이렇게 세 개의 변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add 1에 해당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뽑아낸 요 앞글자가 뭐와 같아야 한다? 1과 같아야 하겠죠. 그렇다면 add 0은 1, 아니면 0이 될 것입니다. 그죠? add 1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기 지역에 거주 유무여야 되죠. 그런데 아까 우편번호 책에 보시면 경기는 뭐예요? 4번이죠. 인천, 경기 4번입니다. 그래서 if 방금 뽑아낸 요 집 1 코드가 F2가 4와 같다면 1, 아니면 0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if 이거는 언제 1이 되겠어요?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면 1이겠죠. 그래서 and 요것도 0이고 요것도 0이면 그때 1이고 아니면 0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하고 더블 클릭 따닥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경우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한번 세보겠습니다. 카운트. 네. 이렇게 해서 아니 카운트 하면 안 되겠네요. 썸을 해야 되겠습니다. 썸. 예. 0과 1로 이미 저희가 환산을 했기 때문에 합계를 내면 1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네. 에러 나죠? 왜 에러 나요? 아까 우편 번호가 없었던 데이터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요거 이제 얘는 지우고. 자, 그러면 네. 얘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네요. 네. 엔터. 에러가 나네요. 네. 집 코드가 0이 아닌 게 또 있나 본데요. 잠깐만요. 네. 네, 에러 나는 경우가 또 있었어요. 네. 하긴 집 코드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네요. 네, 얘네들을 이렇게 다 삭제해 줍니다. 자, 그러면 네. 자, 널 값을 채워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343 서울 지역 거주하는 사람이 343명.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 사는 사람이 226명. 그 다음에 서울 경기가 아닌 기타 지역 사는 사람이 343명. 동점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헷갈리네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널 값이 나오면 그 널 값에 대해서 뭔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절하게 채워줘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동점이 나와서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보통은 서울 지역에 많이 거주를 하죠. 그래서 이건 이제 뭐 데이터 모델러가 직관적으로 정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요 사례의 경우에는 서울 지역에 제일 많이 거주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널 값에 대해서는 그냥 서울에 거주하는 걸로 전처리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여기 집 코드에 가서 집 1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를 필터로 뽑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한 숫자가 나올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경우, 필드값 없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얘네들은 강제로 어떻게 해라? 1, 0, 0으로 채워라. 이렇게 해서 미싱 밸류를 채우는 것까지 같이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집 코드 그 자체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정확한 연산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한 연산이 안 되지만 이게 이제 뭐 정확한 연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텍스트이기 때문에 어떤 분류 예측 모형의 입력 변수로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만 이걸 가지고 어떤 우리가 프레임을 만들어서 뭐 서울 지역의 거주 여부라든지 뭐 인천 경기 지역의 거주 여부, 기타 지역의 거주 여부 이런 식으로 조작화를 해서 1 또는 0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 여러 개로 이렇게 전처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젠더는 지금 특별히 손볼 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젠더는 1, 2 말고 다른 값을 갖는 경우가 없었죠.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더미 변수는 해당되면 1 아니면 0 이렇게 모델링이 돼야 돼요. 1, 2 안 돼요. 0 또는 1 이렇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요 값은 어떻게 한다? 그냥 쉽게 요 옆에 값에서 얼마를 빼주면 되겠어요? 1을 빼주면 되겠죠. 빼기 1 이렇게 해서 1 또는 0의 값을 갖게. 참고로 여기서 2로 표시된 데이터, 뺐을 때 1로 표시된 데이터는 여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뺐을 때 0이 되는 원래 1이었던 값은 남성을 의미하죠. 자, 그렇게 해서 젠더까지 다 변환을 했습니다. 자,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키, 체중 그대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값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디제는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유부인데 이거 지금 데이터가 하나의 값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입력 변수로 활용이 안 되죠. 이럴 때는 이것들을 컴마를 기준으로 텍스트를 찢어줘야 되는데요. 이 텍스트를 찢어주는 기능 역시 엑셀에 텍스트 나누기라고 하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있다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자, 이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 이게 총 4가지 경우가 있으니까요. 여기 이제 적절하게 빈 공간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쪼개야 되는 이 데이터들, 이 DJ에 해당되는 데이터죠. 이 DJ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쭉 내려가서 모두 선택을 해줍니다. DJ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쭉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나누기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해요. 예, 그러면 이 텍스트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느냐. 예, 텍스트 나누기는 데이터 탭 밑에 있어요. 데이터 탭, 데이터 도구에 텍스트 나누기로 온 거예요. 자, 어떻게 나누어져 있냐. 구분기호, 지금 컴마로 구분되어 있죠. 구분기호로 구분되어 있다. 다음, 자, 뭐로 구분되어 있다? 탭이 아니라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얘가 혹시 이렇게 나눠졌나? 맞다 이거죠. 그죠? 어떻게 알았지? 맞았어요. 다음, 예, 각각은 그냥 일반으로 설정하면 되니까 특별히 뭐 만들 거 없고요. 마침 이렇게 하게 되면, 예, 자, 보시는 것처럼 1, 2, 1, 2, 3, 1, 2, 3, 4, 1, 2, 4 뭐 자 이렇게 쫙 데이터가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데이터의 경우에는 1, 2, 3, 4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없어서 지금 한 열, 두 열, 세 열까지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가 나와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필요로 되는 거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이거를 어떻게 전처리를 해야 돼요? 최종적으로는 지금 아까는 컴마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게 1번 질병을 과거에 알았었는지의 유무, 2번 질병을 과거에 알았었는지의 유무, 3번 질병을 과거에 알았었는지 유무, 4번 질병을 과거에 알았었는지 유무, 이렇게 각각이 101010 값을 갖게끔 전처리를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면은 변수 설명 보시면 이게 1번은 부종, 2번은 변비, 3번 지방간 고혈압, 4번 빈혈인데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예, 이 사람은 4번 질병에 네, 아까 빈혈에 걸렸던 적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면 1번은 아니니까 0, 2번도 0, 3번도 0, 4번, D4번만 1, 이렇게 이제 이게 변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 자, 엑셀의 함수 중에 match라는 함수가 있어요. match라는 함수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셀의 영역을 지정을 해주고 이 중에 1이라는 값이 있는지를 찾아보라는 의미입니다. 맨 마지막에는 작은 값을 찾을래? 큰 값을 찾을래?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을래를 물어봅니다. 우리는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에러가 나게 돼요. 에러가 나는 이유는 제가 문법을 잘못 썼기 때문이네요. 네, 거꾸로 썼죠. 예, 찾고자 하는 값 1이라는 값이 있는지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찾고자 하는 영역, 예, 그 다음에 콤마 0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이거 옆에 복사할 거를 염두에 두어야 되니까 이렇게, 예, 달러 표시를 넣어서 참조를 혼합 참조 형태로, 예, 이렇게 고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요. not available error. 자, 1이라고 하는 게 이 중에 있는지 찾아봤는데 없더라 이거죠. not available, 해당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에러가 나는 채로 그대로 두면은 이걸 함수를 활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를 더 붙여서 우리가 해결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if 함수 중에, 엑셀의 함수 중에 isNa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는 이 함수의 결과값이 혹시 not available error인지를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yes, 그러면 not available error라는 의미잖아요. 그때는 이 D1은 1값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0값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0값을 가져야죠. 왜냐하면 not available error가 난 거니까요. 자, not available error가 안 났다면, isNa가 아니라면, false라면 그때 비로소 1 값을 부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1을 요 벡터들 안에서 찾았다는 의미가 되니까, 예, 그때는 1 값을 갖는 게 맞다. 엔터 치면 여기는 지금 1이 없잖아요.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똑같은 방식으로 요거를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쭉, 예, 쭉 복사를 하고, 대신에 여기서는 1을 룩업하는 게 아니라 뭘 찾아야 돼요? 2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여기는 무엇을 찾아요? 3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뭘 찾아요? 4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이제 밑으로 더블 클릭 따닥 하게 되면 이렇게, 예, 쫙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4만 있을 때는 4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 1만 있을 때는 1 빼고 나머지는 다 0 이렇게 되다가 1, 2, 4 있을 때는 1, 1, 0, 1 이런 식으로, 예, 여러 개가 찾아지기도 하죠. 그래서 콤마 되어 있던 여러 개 복수의 값을 갖는 필드를 지금 보신 것처럼 각각의 필드를 일단 찢고, 그런 다음에
각각 하나씩 예, 대응이 되는지 아닌지 여부로 D1, D2, D3, D4로 세분화해서 변수화시키는 과정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 요건 이제 필요 없네요. 삭제. 자, waste final. 이건 아까 제가 다 처리했죠. 예, 빈 값도 채웠고 평균으로 채웠고 그 다음에 뭐 센치와 인치를 통일도 시켰고 예, 전처리가 완벽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p created라고 하는 게 있는데 p created는 지금 날짜 데이터죠. 이 날짜 데이터도 이 값 자체로는 어떤 그 자체로 바로 이렇게 계량적으로 분석이 되는 것은 어렵다. 이거를 적절하게 해석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거를 변환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걸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구매한 날짜가 지금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며칠 됐냐, 가장 마지막으로 구매한 지 현재 며칠이 지났느냐, 이런 식으로 이 변수의 값을 계량적인 값으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최근의 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예. 2019년 오늘 날짜로 하자면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난 것으로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죠. 예, 우리 max라는 함수가 있지 않습니까? 엑셀에 예, max 함수를 이용을 해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들, 예, 처음부터 끝까지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들 중에 가장 최근의 날이 언제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날이 언제인지. 예, 그러면 예, 이렇게 해서 엔터 적었더니 2001년 8월 28일이 가장 최근이더라. 예, 그러면 예, 예를 들면 recent, 예, 가장 최근이 언제인지, 가장 최근부터 며칠 지났는지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이 최대값 찾은 거, 예, 절대참조 빼기 요 날짜. 예, 그러면 이제 날짜가 나오죠. 예, 요거는 날짜로 보지 말고 그냥 계량형 값으로 볼 거니까 숫자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50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 가장 최근의 날짜로부터 50일 전에 구매가 이루어졌다. 가장 최근에 구매한 게 이렇게 해서 예, 날짜도 원래 이 자체는 연속으로 변하는 값이 아닌데 이렇게 가장 최근의 날짜로부터 이 날짜를 빼줌으로써 변화하는 변량값으로 변환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정성적인 변수들, 핸들링할 수가 없는 변수들을 정량화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여드렸습니다. 자,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상치를 제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치라고 하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나 과도한 값, 과도하게 큰 거나 과도하게 작은 값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커야 과도하게 큰지, 어느 정도 작아야 과도하게 작은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윈저라이제이션이라는 걸 많이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윈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저기는 내용은 상위 특정 퍼센트, 보통 10% 합니다. 상위 10%보다 크다, 5%도 하고요. 상위 10%나 5%보다 크다 그러면 그 상위 10%나 5%에 해당하는 값으로 나머지 상위하는 값들을 싹 다 바꿔주고, 하위 10%보다 작다 혹은 하위 5%보다 작다 그러면 하위 10%나 5%의 기준이 되는 값으로 그냥 다 바꿔주는 그런 방식이 윈저라이제이션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도 윈저라이제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전처리 3단계 방금 이제 저장을 했고요. 요 전처리 3단계를 또 이제 복사를 하도록 하죠. 이동 복사, 복사본 만들기, 네, 확인. 네, 이번에는 전처리 3단계 아니고 전처리 4단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전처리 4단계에 앞서서, 자, 이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고, 자, 이거 일단은 여기 필요한 데이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이터도 있잖아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이 아니고 컨트롤 V 중에 값으로 붙여넣기 이렇게 하고요. 중간 산물로 아까 만들었던 거 쓸데없는 거 다 지우겠습니다. 지저분하니까. 예, 나이만 남으면 되죠. 그 다음에 집코드 다 필요 없죠. 이제 예, 주소로 제가 변환했으니까. 젠더도 기존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 체중을 일단 그대로 두고, 요거 제가 다 이렇게 D1, D2로 나눠놨죠. 예, 삭제하고.
그 다음에 웨이스트 그대로 두고 날짜 이거 필요 없어요. 그죠? 예, 가장 최근 언제 구매했는지로부터의 날짜 나왔고 요것도 필요 없고. 네. 자, 이제는 아웃라이어를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데 아웃라이어로 윈저라이제이션을 하려면 이렇게 010101 이런 값들은 윈저라이제이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 윈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건 이상치라고 하는 거는 연속형으로 측정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데이터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특별히 지금 현재로서는 이상치라고 할 만한 데이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요 데이터 특별히 이상치 처리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요 정도만 스테이블한 데이터라면. 그런데 지금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좀 있으니까 윈저라이제이션을 실습 차원에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저라이제이션 하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 상위 5% 이상은 그 다 5%의 기준점으로, 하위 5%는 보다 작으면 딱 그 5% 기준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 라고 할 때 그 기준값을 찾는 어떤 함수가 필요하겠죠. 예, 그 함수로 여러분 percentile이라는 percentil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percentile. 야, percentile의 문법은 일단은 array를 하고 k를 알려달라고 하죠. 자, array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전체를 클릭 하고 만약에 하위 5%의 기준값을 알고 싶다. 짠. 네. 하위 5%가 이렇게 되지 않고 0.05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5%잖아요. 5% 퍼센테이지에 해당되는 5%. 그래서 자, 여기 제가 간단하게 좀 안내를 할게요. 하위 5% 기준값. 네. 그 다음에 상위 5% 기준값도 같은 원리로 찾겠습니다. 기준값. 예. 자, 상위 5%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percentile. 예. 아까와 똑같이 array를 지정을 하고요. array를 지정을 하고 컴마 이번에는 0. 몇? 95가 되겠죠. 그죠? 엔터. 그러면 굉장히 젊네요. 그죠? 예. 그래서 하위 5%의 기준값은 17살짜리 분이 17세보다 작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네요. 13세도 있네요. 깜짝 놀랐네요. 이런 경우에는 다 13세 그대로 쓰지 말고 그냥 17세로 바꿔서 써라, 이런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35세보다 크면 다 35세로 통일해서 써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게 연속형 변수마다 다 다를 텐데요. 예를 들면 키도 이렇게 되고, 그죠? 체중도 이렇게 되고, 기준값이. 그 다음에 허리, 물론 이제 평균으로 많이 채우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예, 그 다음에 구매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도 이렇게 기준값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자, AG 우리가 윈저라이제이션 한 거를 뭐 AGW라고 해볼게요. 윈저라이제이션 했다라는 의미로 if 만약에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요 값이 뭐보다 작다면 하위 5%의 기준값인 얼마? 아까 17세 요가 B920보다 작다면 뭘로 해라? B920으로 그냥 통일시켜라. 또는 if B2가 이번엔 뭐보다 크다면 여기 상위 5%의 기준값인 요 값보다 크다면 뭘로 치환해라? B921 값으로 그냥 치환해라.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정상이라면 원래 값을 그대로 두어라. 이렇게 아시겠죠? 하위의 기준값보다 작다면 하위 기준값으로 바꾸고, 그죠? 그 다음에 상위 기준값보다 크다면 상위 기준값으로 바꾸고, 그도저도 아니면 원래 값을 그대로 써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네, 제가 뭐 괄호를 하나 덜 쳤나봐요.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26세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대로 26이 됐죠. 그런데 자, 요거를 더블 클릭 따닥 하게 되면 40세는 35세보다 크잖아요. 아까 기준값이 강제로 35세로 바꿔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13세 같은 경우에는 17세로 아마 바뀔 거예요. 16세도 17세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예, 하위 5%가 17세 예, 기준값을 가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윈저라이제이션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쓸데없이 채운 거죠, 그죠? 예. 자, 똑같은 방식으로 체중, 그 다음에 키, 예, 또 뭘 채울 수 있나요? 여기 허리, 예, 그 다음에 리센트도 다 같은 방식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보겠습니다. 예, 하이트 W는 자, 아까 제가 요 수식을 괜히 공들여서 쓴 게 아니에요. 컨트롤 C 여기 컨트롤 V 그대로 붙여넣기 하면 아이고 예 여기다 붙여넣기 해야 되는데 컨트롤 V 이렇게 하게 되면 예 요거는 기준값이 아니니까 그대로 예 그런데 따닥 클릭하면 자동으로 채워지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특별히 문제되는 게 없는데 174는 173으로 강제로 조정된 거 보니까 지금 이게 키가 큰 키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됐고 149도 153으로 강제 조정됐죠, 그죠? 예, 그래서 아마 153, 173 이게 예, 기준값이어서 이렇게 처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웨이트도 똑같이 예, 요 산식 아까 복사했어요, 그죠? 그래서 예, 웨이트 W 윈저라이제이션 된 웨이트 예, 마찬가지 예, 수식 복사해서 복사 그러면 예, 최소값보다 작으면 최소값으로 그 다음에 최대값보다 크면 최대값으로 이렇게 예, 강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웨이스트 파이널도 웨이스트라고 하죠. 웨이스트 W로 하는데 자 여기 있던 수식 예, 컨트롤 C 복사 여기서 컨트롤 V 붙여넣기 이렇게 하게 되면 네 더블 클릭 따닥 아이고 더블 클릭 따닥 하게 되면 네, 아주 작은 값은 작은 값으로 자동 대체되고 아주 큰 값은 예, 더 이상 더 큰 값이 되지 않게끔 강제로 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윈저라이제이션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극단적인 아웃라이어 값이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저장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새로운 파생 변수를 개발하는 단계가 되겠는데요. 새로운 파생 변수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종류의 함수가 아니라 저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변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는 시험 삼아서 크게 한 두 가지 변수 정도만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또 새로운 작업을 할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예, 전처리 4단계도 다시 복사본 만들기 예, 확인 누르시고 예, 이번에는 전처리의 5단계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좀 정리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쫙 이렇게 제가 아까 급하게 하면서 이거 윈저라이제이션 하다 말았네요. 리센트 W 리센트 W 요 수식 카피 복사 더블 클릭 따닥 따닥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윈저라이즈 할 수 있는 거는 다 윈저라이즈 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동일하게 보이는 중복되어 있는 필드들을 좀 제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끝에 있는 두 줄 필요 없어졌잖아요. 이제 상위 5% 하위 5% 필요 없으니까 삭제. 에러 나서 안 되겠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체 복사 전체 다 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A1에 가서 값으로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일단 값을 싹 다 채워 넣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두 줄, 요 맨 끝에 있는 두 줄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삭제, 지워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필요 없는 거 지웁시다. 기존의 에이지, 윈저라이제이션 안 한 윈 거 다 지우고, 그 다음에 키 기존 거 지우고, 체중 기존 거 지우고, 그죠? 웨이스트 파이널 기존 거 지우고, 리센트 기존 거 지우고, 그죠? 이렇게.
네, 해서 이제 핵심만 다 남겨뒀습니다. 예, 저장을 하고요. 자, 윈저라이제이션 했는데 이제 파생 변수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이런 파생 변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든 파생 변수는 20대 여성인 경우가 나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변수인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 20대 여성인지 아닌지의 여부, 이런 걸 이제 파생 변수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female 20. 자, 20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 나이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죠. and 예, 나이가 20대니까 그죠? 20보다 크거나 같고, 그죠? 그다음에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30보다는 작다면 20대죠, 그죠? 그리고 동시에 또 뭐 해야 돼요? 여성이어야 돼요. 젠더가 1이라면 이 사람은 20대 여성입니다. 아니라면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female 20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이런 가상의 또 새로운 파생 변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게 지금 그 다이어트 비만 이런 거를 다루고 있으니까 BMI라고 하는 거를 또 산출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BMI는 바디 매스 인덱스라고 해서 비만 지수를 말하는데요. 비만 지수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만약에 계산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equal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데, 그런데 키가 단위가 미터여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뭘로 나눠준다? 100cm로 나누어주고 요거에 제곱하는 거죠. 예, 연산 순서가 혹시나 꼬일지 모르니까 이렇게 괄호까지 쳐줍니다. 그러면 키를 미터로 환산한 거에 제곱을 체중을 나누어 주게 되면 BMI 값이 계산이 되죠. 엔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는 이제 샘플이라 두 개의 파생 변수만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또 파생 변수들을 고안해 볼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파생 변수 생성까지도 이제 진행을 해봤어요. 자, 이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정규화를 해야 됩니다. 정규화라고 하는 거 제가 왜 필요한지 설명드렸죠. 정규화를 하지 않으면 특정 어떤 값이 크게 변화하는 그 변수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연속형 변수의 경우 특정 변수에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변수가 0 또는 1의 값을 갖게 공정한 상황에서 이 연산이 이루어지게, 학습이 이루어지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정규화를 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정규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저장하고 이동 복사, 복사본 만들기 해서 전처리 6단계를 이제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전처리 6단계 가고요. 네. 자, 또 아까처럼 뭐 파생된 것도 있고 하고 정신이 없으니까 또 전체 선택을 하겠습니다. 전체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값으로 붙여넣기, 요거부터 일단 시작을 해서 요 상태부터 시작을 하겠고요. 자, 노멀라이즈는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해요. 아까 윈저라이제이션처럼. 그래서 아까 윈저라이제이션의 대상이 됐던 요런 필드들 있죠. 얘네들만 우리 연산하기 편하게 한 곳에 모아 놓겠습니다. 일단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으니까 처리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잘라낸 셀 삽입 이렇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BMI라고 했던 값, 요것도 연속으로 변하는 값이죠. 이렇게 잘라낸 셀 삽입해서 2, 4년 변수들은 한쪽에다 몰았고요. 그 다음에 연속형 변수들만 여기다 이렇게 모았어요. 이게 제가 아까 실수로 복사를 했나 보네요. 복사를 했나 봐요. 잘라내기 안 하고 복사를 했나 봐요. 삭제. 제대로 됐나요? 정신이 없네. 조금 불안한데. 자, 불안하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삭제. 미안해요. 삭제. 자, 요거 복사. 이동 복사. 복사. 앞에 확인.
전처리 5단계 아니고 전처리 6단계. 예. 이렇게 하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연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전체 데이터들, 전체 데이터들 가져와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 해가지고 아까 문제가 생겼군요. 네, A1을 클릭하고 여기다 값으로 붙여넣기 이렇게. 일단 이렇게 먼저 정리부터 하고 시작을 한다고 했죠.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연속형 변수에 해당되는 것들만 앞으로 다 모으겠습니다. 컨트롤 X 여기 가서 잘라낸 셀 삽입 이렇게. M 선택해서 M하고 N 선택해서 컨트롤 X 그 다음에 여기서 잘라낸 셀 삽입. BMI도 연속형 변수니까 컨트롤 X 잘라낸 셀 삽입 이런 식으로 해서 이산형 변수는 이산형 변수끼리, 그 다음에 연속형 변수는 연속형 변수끼리 다 모아놨어요. 연속형 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요. 그죠? 자리를 마련해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우스 오른쪽 삽입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변수명은 기존 이름에다가 and 언더바 n, 노멀라이즈 했다 이거죠. 언더바 n.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바뀐 변수 이름으로 이렇게 채워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멀라이즈 된 값이죠. 자, 민맥스 노멀라이즈를 하려면 뭐하고 뭘 알아야 돼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아야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하단에 민맥스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민값, 그 다음에 맥스값 계산을 할 건데, 민값은 민이라는 함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A2부터 A919번까지. B네, B. B2부터 B919번까지. 그 다음에 맥스 값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거 사실은 아까 우리가 윈저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그죠? 상위 5% 하위 5%가 민값 맥스 값이 되겠네요. 저절로. 괜히 계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BMI는 아직 계산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민값 맥스 값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equal. 자, 공식 다 배웠어요. 자, 어떻게 해요? 분자는 x에서 뭘 뺀다? 미니멈 값을 빼죠. 해당 열의 미니멈 값.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b의 920. b의 920. 여기 이제 고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합니다. 나누기 어떻게 합니까? b의 맥스 값 921번. 빼기 b의 민값 920번. 이렇게. 요게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이죠. 그러면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오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B에 대해서 하면 AG가 노멀라이즈 될 것이고, C에 대해서 하면 키, D에 대해서 하면 D열에 대해서 하면 체중 이런 식으로 해서 옆에까지 쫙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쫙 이제 민맥스 노멀라이즈 된 게 이렇게 된 거죠. 이걸 어떻게 해요? 더블 클릭 따닥하면 이제 자동으로 쫙 채워지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맨 마지막까지 쫙 다 채워지게 됩니다. 민값은 당연히 미니멈으로 하니까 0이죠. 필요 없죠, 이건. 이렇게 해서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까지 우리가 다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입니다. 역시 예상대로 동영상 촬영하기가 시간 많이 걸려요. 우리 과적합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홀드아웃 데이터, 그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를 구분한다고 배웠어요. 그 데이터의 비중은 8:2 또는 7:3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0, 1을 예측해야 되는 경우에는 0과 1의 비중이 각각 1:1의 비중이 되게끔 섞는다.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오늘 이제 마치겠는데요. 자, 또 저장을 하고 전처리 6단계를 이동 복사해서 복사본 만들기. 이번에 이제 전처리 7단계. 행운의 7자예요. 마지막 여기서 끝나겠네요. 7단계.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일단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냐면 전체의 값을 붙여넣기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 데이터 쫙 긁고 끝에까지 끝에까지
쫙 내려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네, 맨 위로 올라가서 값으로 붙여넣기. 예, 값으로 붙여넣기. 이렇게. 예, 요거부터 일단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맨 끝에 두 줄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겠습니다. 네, 맨 끝에 두 줄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 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 문제는 지금 이 우리가 원하는 전략 상품을 구매한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자,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우리 아까 했던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네. 자, 피벗 테이블을 확인을 하는데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품군 1을 과연 몇 명이나 샀는지 계산이나 해보자. 아이디로 카운트 이렇게 해봤더니, 자, 상품군 1을 산 사람 몇 명에 불과해요? 74명에 불과해요. 안 산 사람이 844명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몇 대 몇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1대 1이 돼야지 학습이 한쪽으로 안 휩쓸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상품군 1을 산 사람 몇 명? 74명. 안 산 사람 74명. 이렇게 1대 1로 지금 맞춰서 리샘플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 두 개를 더하면 얼마인가요? 이 두 개를 더하면 짠, 148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또 학습용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터로 나눠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학습용 데이터는 보통 몇 프로? 70에서 80%인데 우리 만약에 80% 한다면 예, 118.4건. 그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어떨까 싶어요. 118건으로 맞추는 거예요. 합계가 118이 되게. 118을 반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2, 50, 2, 98. 59, 59 하면 118이죠. 그죠? 그러면 74에서 59를 빼면 얼마예요? 74에서 59를 빼면 아이고 15개가 남으니까, 자, 물건 안 산 사람 중에 59명을 학습, 15명을 검증 이렇게 쓰고요. 물건을 산 사람에 대해서도 59명을 학습, 15명을 검증 이렇게 하게 되면 요 두 개의 합이 30명이 돼서 네. 네, 요 두 개의 합이 30명이 되어서 네. 전체 148명이잖아요, 이게. 예, 이게 148명인데 결국은 네. 학습용 데이터는 몇 프로? 예, 계산해 보면은 얼추 80%. 80% 조금 안 되겠지. 예, 80%. 검증용 데이터는 몇 프로? 20%. 20% 조금 넘겠죠. 20% 이렇게 8대 2로 나눌 수 있겠다. 즉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59대 15, 59대 15 이런 식으로 학습용, 검증용 이렇게 데이터를 섞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피벗 테이블 2의 결론이죠. 그 작업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그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랜덤 샘플링을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랜덤 샘플링. 랜덤하게 섞는다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랜덤한 값으로 막 섞어야 돼요. 그래서 엑셀에서 랜덤 샘플링은 어떻게 수행하냐면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여기다가 열을 하나 삽입해요. 자, 열의 이름을 REAND, 랜덤 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엑셀의 함수 중에 equal 하시고요. 랜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RAND, 랜드. 네, 하고선 요거를 더블 클릭으로 따닥 채워요. 따닥 이렇게 채우는 거죠. 자, 이거가 매번 이제 이거를 다시 호출할 때마다 값이 바뀌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 0에서 1 사이에 아무 의미의 난수를 자동으로 발생시킨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랜덤하게 만들어진 숫자죠. 자, 컨트롤 C 하고 다시 컨트롤 뭐 한다? 예, 값으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세요. 여기 데이터에 가보시면 정렬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정렬. 예, 정렬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데이터를 정렬할 때 랜덤하게 발생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렬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체가 임의의 난수로 막 만든 숫자인데 이거를 기준으로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쫙 정렬을 하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랜덤하게 섞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을 이용한 랜덤 샘플링은 이렇게 임의의 난수를 발생시키고 그 임의로 발생된 난수를 기준으로 정렬하는 방식으로
랜덤 샘플링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랜덤한 방향거로 정렬을 하지만 일단 기준은 1이냐 0이냐, 상품군 1을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값이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그 개수가 정해져야 되니까 첫 번째 기준은 상품군 1로 0과 1을 구분 짓고요. 그 다음에는 똑같은 상품군 값을 갖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랜덤하게 섞이게끔 랜드를 기준으로 정렬해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누르게 되면, 자, 지금 여러 값이 있으니까 좀 복잡할 텐데 제가 편의상 요거를 잠깐 숨김으로 가려 볼게요. 독립 변수들을 숨김으로 잠시 가려 보면, 자, 지금 이거를 1 기준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이게 작은 값 0부터 쫙 돼 있는데, 똑같은 0을 갖는 값 중에는 랜덤한 값으로 이렇게 딱 정렬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랜덤하게 데이터가 섞였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사인이라고 하는, 얘가 이제 학습용 데이터인지 검증용 데이터인지를 구분하는 변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학습용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0으로 표시된 거다 그러면, 자, 0이 지금부터 시작됐는데 얘가 몇 번 반복돼야 되냐. 자, 아까 보셨지만 59개의 데이터가 0 전체 0 중에 앞에서부터 59개 데이터를 뭘로 써요? 학습용 데이터로 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쭉 복사를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60번까지. 그래야지 59개가 될 거 아닙니까? 59개, 59개 행에 대해서 카피. 그러면 총 59개의 0으로 표시된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 랜덤하게 섞인 데이터 중에 59개가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이 될 거다. 그 바로 밑에 15개가 뭘로 써야 돼요? 검증용으로 사용돼야 되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1로 표시되는 거는 검증용이다. 1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수기 힘드네. 자, 일단 대충 해보고 세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59개와 15개가 쭉 세 패키지. 이게 아무것도 선택 안 돼 있는 거는 안 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컨트롤 C 카피해서요. 어디로 가느냐? 1로 표시된 데이터, 즉 상품군 1을 산 사람들, 또 동일한 비중으로, 근데 거의 뒤에 나오겠죠. 자, 여기서부터 나오네요. 자, 여기서부터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개수가 딱 맞죠? 왜냐하면 상품군 1을 산 데이터는 내가 전체 100%를 다 쓸 거니까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셋 구분까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자, 또 저장을 하고 요거를 마지막으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동 복사, 복사본 만들기. 그래서 진짜 완성된 최종 파이널 버전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진짜 파이널 버전은 이제 0101 표시도 다 됐으니까 요거 이제 감출 필요가 없죠. 숨기기 취소하고요. 이제 랜덤 함수 만든 것도 필요 없어요. 삭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1010 표시했던 거 있죠? 사인 변수, 얘를 컨트롤 X, 그 다음에 맨 앞으로 컨트롤, 잘라낸 셀 삽입,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필터를 쓰겠습니다. 다시 필터 함수를, 필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사인이 0이거나 1이거나 괜찮은데 아무 값도 아닌 값 있죠. 필드 값 없는 거, 이거 이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우리 안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이제 버릴 데이터들이니까 이것만 전체 선택해서 삭제, 행삭제. 자, 그리고 필터 해제 하면 남는 데이터들이 이제 뭐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될 데이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데이터가 제대로 완성됐는지를 진짜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삽입의 피벗 테이블에 가서 한쪽은 사인, 그 다음에 한쪽은 pg01 이렇게 종속 변수 이렇게 두고 id로 개수를 세보면,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학습용 아니죠. 상품군을 1을 안 산 사람들 중에서 59명은 학습, 15명은 검증,
그 다음에 상품 1위를 산 사람 중에서도 59명은 학습, 15명 검증해서 총 118건의 학습용 데이터와 30건의 검증용 데이터가 이 데이터로부터 추출되었음을 알 수 있고, 전체 148건으로 봤을 때 118건은 약 80%, 30건은 약 20% 이렇게 깔끔하게 된 것을 마지막 피벗 3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작업이 끝나면 이제 이 여러 개 파생된 만들어진 독립 변수 중에서 어떤 종속 변수가 가장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뭐 이런 것들이 후속 작업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전체적인 데이터 전처리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짧은 데이터만으로도 이렇게 축약된 데이터만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셨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동영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